예, 안녕하세요. 코스피에서 그 사모펀드 전문가 과정을 맡고 있는 엄인수 CFA입니다. 벌써 2016년도에 꽤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좀 그 소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그 사모펀드 전문가 과정의 그 목적은 사모펀드를 잠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투자자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그 실무자들 그리고 기업의 M&A 전략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M&A 시장에서 특히 사모펀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여러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기업에서도 그 관심도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조금씩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의 그 차별화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그 원웨이 방식의 그런 그 교육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바로 워크북을 통해서 그 실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함으로써 어떤 인터액션을 통해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교재는 실제로 좀 여러 투자건에 의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첨부 파일들을 참조를 했고요. 실제로 쓰였던 투자 조합 규약 같은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제안서 그리고 LP의 GP 선정 보고서 그리고 모바일 부품사의 투자 설명서 그리고 어떤 X 화장품의 투자 심사 보고서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 심사 보고서 그리고 해외 여러 MBO LBO 사례를 또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특별하게 차별화된 것은 사모펀드가 또 부동산 투자도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저희가 첨부를 그 1차 C를 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총 6일에 걸쳐서 6차 C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잠깐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의 그 주제는 사모펀드의 이해와 펀드 결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펀드를 실제로 결성할 때에 어떻게 제안서를 만드는가 그리고 주요 텀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그 순위 그리고 해외 M&A 트랜잭션은 어떤지에 대한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사모펀드의 이론과 함께 사모펀드의 결성 절차와 투자 전략을 배운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을 통해서 펀드의 결성 제안서를 실제로 연습하는 실무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은행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실제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LP로서 참여할 때의 그 투자 마인드, 투자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펀드가 대상 기업을 투자할 때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일차의 주제는 운용사 선정과 사모펀드 투자 실무입니다. 그래서 LP의 운용사 선정 기준을 배우고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의 절차, 딜소싱이라든가 어떤 타겟을 선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 구조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3일차는 그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심사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M&A 특히 이제 그 기업을 바이아웃 할 때에는 에비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에비타 중심으로 한 기업 가치 평가와 그리고 매출액의 추정을 실제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비상장 기업을 가치 평가하는 연습을 할 거고, 실제로 작성된 투자 심사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의 투자 포인트를 알고 투자 심사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4일차의 주제는 LBO와 LBO 스트럭처링입니다. 자,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완성 기준, 컴플릿 기준으로 2015년도에 총 M&A 트랜잭션은 한 4천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중에 60%가 레버리지 바이아웃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대상 기업을 인수할 때에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실제로 타겟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LBO 구조를 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BO의 구조를 배우고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배우고, 그리고 사례, 여기에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asset acquisition, 그리고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그 다음에 메자닌 투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5일차는 저희가 부동산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례로는 저희가 실제로 투자하는 연습을 할 텐데, 국내에서 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인 3PL 창고에 에코티로 투자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서 해외 자원 개발, 이 사례를 분석해서 딜의 구조를 수립하고 리스크 및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어떠한 부동산 투자들이 됐는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랜트와 자원 개발 등의 여러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 6일차가 바로 저희의 최종 목적이 되겠죠. 자, 먼저는 기업 구조 조정과 딜 스트럭처링의 연습인데요. 저희가 이날의 목적은 법정관리회사의 어떤 계속가치와 파산가치 파산가치를 분석해봐서 비교를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최종적으로 대상 기업을 분석한 후에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바이아웃 구조를 짠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연습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또 한 사례로 부실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밸류업 전략을 짜서 나중에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의 초점은 단순히 어떠한 이론이나 그냥 사례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배운 것을 워크북으로 바로 활용해서 실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개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오픈되는 상호펀드 전문가 과정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